전쟁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들은 처음 왜 싸웠는지보다 언제 끝날 수 있는지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신들의 전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림포스의 젊은 신들과 오래된 티탄들이 맞선 싸움은 하루의 분노로 끝나는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산이 서로를 노려보듯 하늘의 높은 자리와 땅 깊은 힘이 열애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크로노스와 티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쉽게 밀려날 리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제우스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삼켜졌던 아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왔고 이제 그들은 누군가의 두려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요구하는 신들이 되었습니다.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단순히 젊은 신들이 늙은 신들을 몰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두려움으로 권력을 지키려 했던 세대와 그 두려움에서 태어난 결과가 서로 부딪힌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는 예언을 피하려고 자식들을 삼켰지만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자식들은 더 강한 이유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피하려던 미래를 스스로 불러온 셈입니다. 전쟁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세계 자체가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올림포스의 능선에는 젊은 신들이 모였고 오트리스의 어두운 산에는 티탄들이 버티고 섰습니다. 바람은 산맥 사이를 찢듯 지나가고 번개가 아직 완전히 제우스의 것이 되기 전에도 하늘은 이미 불안하게 열리고 닫혔겠죠. 이 싸움은 병사 몇 명의 전투가 아니라 세계의 주인이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결정적으로 강해진 것은 혼자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갇혀있던 존재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클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레스, 괴물처럼 불렸지만 사실은 오래된 공포 속에 묻혀있던 형제들이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옵니다. 신화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버려진 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새로운 질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키클로페스는 제우스에게 번개를 줍니다. 번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한순간에 어둠을 찢고 누구도 못 본 척할 수 없는 힘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뒤흔들 힘을 얻고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세 형제가 각자 어떤 세계를 맡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처럼 보입니다. 헤카톤 케이레스가 전장에 나섰을 때 싸움의 균형은 크게 흔들렸다고 전해집니다. 100개의 손을 가진 존재들이 산만한 바위를 들어 티탄들을 향해 던집니다. 이 장면은 과장된 괴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오래 눌려있던 힘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라노스도 크로노스도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이제 제우스의 편에서 세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갇힌 자식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는 자신이 두려워한 아이들을 없애려 했고 오래된 억압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끊어냈다고 믿었던 폭력의 모양을 다시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자기 삶이 만든 반복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끝은 화려한 승리의 잔치라기보다 아주 긴 긴장이 끊어지는 순간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의 편에 섰던 티탄들은 밀려났고 일부는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갇힙니다. 그곳은 단순한 감옥이라기보다 오래된 공포와 실패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두는 깊은 자리처럼 보입니다. 승리한 쪽도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아래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제우스는 이제 하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왕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카오스의 막막함, 가이아의 몸, 우라노스의 억압, 크로노스의 두려움, 삼켜진 아이들의 침묵, 레아의 결단, 감춰진 섬의 성장, 풀려난 형제들의 힘이 모두 이 자리에 겹쳐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갑자기 깨끗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위에 어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티타노마키아의 끝은 신화에서 한 시대의 문이 닫히는 장면입니다. 티탄들의 시대가 물러나고 올림포스의 질서가 앞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승리한 신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겼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크로노스라는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삼키려는 마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권력을 가진 쪽은 변화를 불안해하고 새로 올라오는 쪽은 자신이 더 나은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화는 그 믿음을 완전히 비웃지도 않고 그대로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새로 왕이 된 자는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가? 두려움을 이기고 올라온 힘이 언젠가 또 다른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열해의 전쟁이 끝난 날
하늘은 아마 처음으로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산들은 무너진 돌과 먼지를 안고 있었고 번개의 냄새는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겠죠. 그 침묵 속에서 제우스와 형제들은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거나 삼켜진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티타노마키아는 그래서 거대한 싸움의 이야기이면서 한 가지 조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폭력을 이긴 뒤에도 세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왕좌에 앉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왕좌 위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며 무엇을 다시 가두지 않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신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질서가 진짜로 달라지는 일은 그 침묵 다음부터 시작됩니다.